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김우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Impact of Varying Levels of Mental Stress on Phase Information of EEG Signal, a Study on the Frontal, Central and Parietal Regions입니다. 이 내용은 EEG에 대한 정기적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는 논문입니다. 저널은 Biomedical Signal Processing and Control로 임팩트 팩터는 4.9이며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Q1급 논문입니다. 인트로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도구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EEG를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는 활동이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베타는 증가, 알파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기에 이전 연구는 베타와 알파가 주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그러나 스트레스에 대한 EEG의 변화는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스트레스와 뇌 활동 변화 간의 관계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며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강력한 지표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이전 EEG 연구는 주로 주파수 용역과 비대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일관성이 부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주파수 영역 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 주파수 영역은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았으며 시간 주파수 영역은 위상을 확인하는 인터트라이얼 페이즈 싱크로니 줄여서 ITPS 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단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EEG의 펑셔널 커넥티비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PLI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여러 스트레스 수준에서의 EEG 특징, 그러니까 ITPC와 PLI를 사용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 연구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커넥티비티의 계산 방법이나 각 특징에 대해 잘 모르는 인원들이 있어 이것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연결성 분석은 내가 연결되어 있다면 어느 영역에서 발생한 신호가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할 것이라 가정하여 이상을 분석하여 내 연결성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 코헤런스 지표를 확인해 보자면은 코헤런스는 간단히 주파수 영역에서의 두 신호 간의 동기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은데 두 신호 사이의 크로스 스펙트럼의 제곱값을 각 두 신호의 파워 스펙트럼을 곱한 값으로 나누어 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간단히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별이 붙어 있는 것은 복수 켤레 값입니다. x 변수는 간단히 x라는 신호의 FFT 값인데 이때 x별은 복소수로 나옵니다. 이와 같이 복소수 값을 복소수 켤레로 곱하면 허수 부분이 제거가 됩니다. 여기서 1이면 동기화가 가장 크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이유는 크로스 스펙트럼에서 위상을 나타내는 허수 부분이 같을 때 가장 크기의 동기화가 가장 잘 된 것으로 나오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헤런스가 여러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코헤런스는 문제점이 있어 많은 비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코헤런스가 동기화, 그러니까 위상 차이만을 반영하지 않고 그 순간의 진폭, 이 실수 부분의 코헤런스 값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그 순간에 두 영역에서 진폭 값이 커져 버리면은 코헤런스 값도 커지기에 주변 채널 사이에 강한 연결성이 생기며 이러한 코헤런스의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와 같이 이미저리 코헤런스를 제하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 I 코헤런스를 제하는 논문은 위와 같은 볼륨 커넥션의 문제를 지적하며 위의 코헤런스 계산식에서 사라지는 허수 부분을 집중하여 신호의 세기보다는 위상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저리 코헤런스에서는 이 허수 부분만을 사용하여 이 진폭, 그 세기보다는 이 위상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I 코헤런스는 노이즈에도 강하기에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페이지 락킹 밸류, 줄여서 PLV라고 부르는 지표를 설명드리자면, PLV는 뇌의 영역이 연결되어 있다면 두 영역의 위상이 비슷할 것이라 가정하여 연결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는 주파수의 크기에 따라 비교가 어렵기에 필터링을 적용하여 이 델타는 델타끼리, 감마는 감마끼리 나누어 비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PLV는 t라는 시간에서의 위상이 얼마나 같은지를 의미하여 0에서 1의 값을 가진다고 합니다. 수식을 들어가 보자면 이 대문자에는 f복수 세타는 이 시간 t와 n번째 에폭에서의 두 신호 간의 위상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PLV도 여러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현재에는 여러 비판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판점으로는 이전 코헤런스에서는 이 실수 부분으로 이 진폭 같은 것들이 고려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이 진폭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신호가 가지고 있는 신호의 크기가 있을 텐데 이를 무시하기에 현재에는 PLI, 더 나아가 이 가중치를 준 WPLI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연결성 지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논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험 패러다임은 3개의 단계, 낮음, 중간, 높음, 이 3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조건 동안 4분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였다고 합니다. 이 낮은 스트레스에서는 단순히 이 다큐멘터리를 시청만 하였고, 중간 스트레스에서는 B 그림과 같이 숫자가 5초 동안 제시되고 이후 4초의 휴식 후 소리내어 이 순서대로 말하도록 지시받았다고 합니다. 이 높은 스트레스 조건에서는 숫자 제시 3초 전에 그림과 같이 이 패턴이 주어졌으며, 이후 이 숫자를 외우고 숫자를 말한 다음에 다시 이 패턴을 보고 현재 보고 있는 패턴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 각 조건 사이에는 1분의 휴식 시간과 7점 척도의 스트레스 수준의 평가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실험은 총 41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EEG 데이터는 256 샘플링 레이트의 9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추정되었고, 이후 0.1에서 45Hz로 밴드 패스 되었습니다. 이후 ICA를 진행하여 노이즈를 제거하였습니다. 이 사용된 특징으로는 EEG 신호의 위상 동기성을 특징으로 하는 ITPC와 PLI라고 부르는 위상 지원 지수가 사용되었습니다. 위의 특징으로 사용하여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하여 분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결과입니다. 아래 그림은 각 조건별 피험자들에게서 조사한 스트레스 레벨로 모든 조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패러다임마다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위상 ITPC 결과로 전두엽 영역에서 낮은 스트레스와 평균 스트레스 대비하여 높은 스트레스 조건에서 평균 ITPC 값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고 하며, 이러한 차이는 낮은 스트레스와 중하 스트레스에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앙엽과 측두엽에서도 낮은 스트레스 대비하여 높은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할 시 연결성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창의성, 공감 및 기타 중요한 정신 기능에서 뇌 전체 네트워크 기능을 방해하는 동시에 주의를 유지하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ITPC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잠재적인 마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각 채널 사이의 PLI 결과로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이 각 채널 사이의 연결성이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역 사이의 PLI 값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낮은 스트레스와 중하 스트레스의 비교와 중하 스트레스와 높은 스트레스 비교에서 전두엽과 중앙엽 사이의 PLI 값에서 높은 스트레스 조건이 유의미하게 낮은 값을 보였다고 합니다. 낮은 스트레스와 높은 스트레스 사이의 비교에서도 전두엽과 중앙엽 사이의 값과 이 전두엽과 측두엽 그리고 측두엽과 중앙엽 사이의 PLI 값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의 전두엽과 중앙엽 사이의 연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영역 내 연결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거리 동기화에 주로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분류 정확도 결과로 약 83%의 분류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래에는 각 특징별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 중앙엽이 가장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특징과 덜 중요한 특징 간의 차이는 10% 미만으로 모든 특징이 모델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뇌의 연결성이 떨어졌으며 스트레스가 뇌 중앙엽에서의 연결성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